길이의 독서. 아하! 이박아짐의 옥명쓱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미가 울어서 7월이 오고 단이역 매미역이 시끌벅적 설레는 날, 태양의 발걸음을 되쳐가여 도착한 이곳은 거제 역사의 보급창고.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9호 거제 포로수용소 보급창고가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58-14 장평공원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앞에서 달리는 도시를 보니 고사성어 상전벽해가 떠오릅니다. 세상의 모든 풍경이 엄청나게 변해버린 달리는 시간 앞에서 거침없이 앞으로만 달렸던 삶의 한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이 평화로운 사진 속 풍경은 1973년 거제도 장평 가로지 마을, 고현동과 장평동 사이에 있었던 마을로 지금은 삼성중공업과 신현중학교와 육교와 디큐브 백화점과 유림 노르웨이 숲과 빌딩들과 각종 조형물이 가득한 복잡한 도시가 되기 전 이 마을의 풍경은 2번씩이나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거제 포로수용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강물이 마을 앞을 흐르고 버드나무가 초록의 그늘을 건네주고 초가 지붕의 민가 대여섯 채가 있었고 돛담배와 노젓는 배들이 둥둥 떠있는 평화로운 고현항이었다고 합니다. 1950년 11월 고현지구에 포로수용소가 생기면서 이 마을 일대가 포로를 수송하는 길목이 되었으며 마을 옆으로 포로수용소 보급창고가 생겼으며 바닷가에는 미군과 포로들이 건설한 비행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포로수용소가 폐쇄되었으며 1973년 장평에 죽도조선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마을은 또 한 번 크게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도조선소는 훗날 삼성중공업의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에 8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남편은 이 마을에 방을 얻어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다며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따뜻한 풍경의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 나비아님. 2021년 7월 1일 정호경 거제 포로수용소 보급창고 자태. 6.25 한국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평공원은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놀이터 기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거제 포로수용소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9호. 거제 포로수용소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에서 건설하였다. 당시 포로수용소는 부산, 거제, 통영,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세워졌으며 거제 지역에는 고현, 장평, 수월, 양정지역에 제1포로수용소가 건설되었고 남부면 저구리 이런 봉암도, 용초도에는 그 산하에 해당하는 포로수용소가 세워졌다. 특히 고현, 장평, 수월, 양정지역 포로수용소는 1951년 1월부터 건설되어 1951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총 12km 제곱 규모의 수용소가 완공되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운영할 당시 포로가 가장 많을 때는 북한 인민군 15만 명, 중공군 2만 명에 이르렀다. 1953년 4월부터 포로들은 다양한 곳으로 송환되기 시작하였고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포로 수용소는 폐쇄되었다. 수용소 폐쇄 후 시설 대부분은 철거되었으나 고현동, 양정동, 장평동의 PX, 군인매점, 헌병대 막사, 법무관실, 보급창고 등의 유적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이곳은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보급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던 건물의 일부이다. 자연석과 시멘트로 만들어졌으며 남아있는 벽체를 통해 보급창고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곳을 포함한 잔존 유적은 1983년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9호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을 조성하여 잔존 유적을 보존 및 관리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봉암도 한산도 동쪽에 바로 이웃해 있는 섬으로 현재 통영의 추봉도이다. 용초도 한산도 남쪽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다. 장평지역 포로수용소 사진, 고현지역 포로수용소 사진. 포로수용소 보급창고 앞에서 손영목 전작소설 거제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다소 아이러니컬한 관점으로서 한국전쟁은 거제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각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거제도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부터 갑자기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긴급 피난처로서 최적의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다. 임시 수도 부산에 갑자기 몰려든 대규모 피난민의 조기 분산 수용이 용이할 만큼 이동 거리가 짧으면서 섬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자체 토착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 조건 때문에 거제도는 전쟁 기간 통틀어 피난민 천국이 되었고 같은 맥락으로서 포로 수용소까지 떠맡게 된 셈이었다. 거제도에 처음 들어온 피난민은 1950년 6월 끝 무렵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되기 직전 대거 탈출해 부산으로 내려온 서울 피난민의 일부였다. 곧이어 북한군 대공세에 의한 전선의 급격한 남하로 불과 한 달 만에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국토의 거의 전부가 사실상 적화됨에 따라 그 직전에 도망쳐 나온 창원군, 고성군, 통영군, 거창군, 하동군 등 남쪽 여러 지방의 피난민들이 거제도에 대거 몰려들어 왔다. 갑자기 한꺼번에 수만 명의 피난민 집단을 떠맡은 거제 사람들의 당혹과 고충은 상당했으나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유엔군과 한국군이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면서 전선이 급격히 북상함에 따라 서울 피난민들은 한도하는 정부를 따라 서울로 그 밖의 인근 지방 피난민들도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의 거제도는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처럼 서산한 정적과 허탈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세모를 앞두고 이번에는 함경도 피난민 10여만 명이 한꺼번에 세도해 들어옴으로써 지난번보다 더한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엔군은 처음에 197척의 선박과 1만 7,500여 대의 차량을 동원해 군병력과 장비만 철수시키려 했으나
한국군의 강력한 요청으로 10만 명이 넘는 함경도 피라민들의 구조작전을 감행한 것이었다. 1950년 8월 이미 한국 정부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로 하여금 피라민 수용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게 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난민구호중앙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일선에서의 전쟁 수행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떠오른 피난민 구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1년 3월 정부기관인 사회부 거제분실과 유엔의 민간 원조기관인 CAC 거제도 팀이 섬에 건너와 자리 잡았고 자체에서도 기존의 시국 대책위를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한 거제도 중앙구호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본격적인 구호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외국 관련기관이 보조를 취한다 하더라도 대상 인구가 무려 10만이 넘고 보면 그 구호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생계가 암담해진 피난민들은 가져온 폐물이나 의복 등을 팔아 불과 몇 푼의 자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 아래 빈터에다 소꿉장난 같은 가게를 여는 등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 아래 자립의 길을 찾기 시작했고 한편 각 엄면사무소가 적극 권장 지원해 피라민 시장이 개설됨으로써 그들의 자구 노력에 탄력이 생겼다. 그럴 점 고현리 일대에 들어서기 시작한 포로수용소는 피라민들 처지에서 보면 가뭄 끝에 내린 담비나 다름없었다. 미국군 또는 한국군 부대에서 민간 노동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실업자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렸고 그 우선권이 피라민들에게 주어짐으로써 그들이 궁핍을 모면하고 자립의 희망을 걸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